자, 수업합시다. 오늘 탄성에너지부터 가자. 탄성에너지야. 역시 마찬가지지. 탄성에 의한 위치에너지. 위치자 빼도 돼. 탄성에너지.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럼 탄성에너지는 일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누가 일할 수 있는 거야? 탄성체가. 탄성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일반적으로 이제 용수철도 되고 고무줄도 돼. 근데 용수철로 해볼까? 내가 이런 용수철이 있다 치자. 됐어? 이런 용수철이 있다 치자. 됐니? 그럼 이 용수철에 내가 이만한 어떤 공을 하나 매달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을, 용수철을 쭉 늘려. 쭉 늘렸어. 됐니? 겁나 늘렸지? 됐어? 여기 있던 애를 여기까지 늘렸어. 용수철을. 됐니? 그러면 얘는 일할 수 있어 없어? 일할 수 있지. 왜? 얘를 딱 놓으면 뿅 하고 놓으면 얘가 뿅 하고 들어가겠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대표적으로 이게 얘로 안 들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활. 너네 활 쏴봤어? 활은 어떤 탄성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보통 뭐 그냥 대충 그리자.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이 줄이고 요게 탄성체겠지. 내가 쭉 잡아 당기면 얘가 이렇게까지 잡아 당겨지겠지. 이렇게. 이게 뭐 화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시자.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일은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한 일을 한 거야. 누구한테? 이 탄성체한테. 그럼 내가 놔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이 탄성체가 한 일로 뭐가 날아가? 그렇지. 화살이 날아가겠지. 그럼 화살에 무슨 에너지가 되겠어?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그럼 그 가서 동물을 맞춰서 우리가 그 동물을 사냥했겠지. 그게 탄성 에너지였지.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는 무한히 많은 거야. 알겠니? 용수철도 되고 활도 되고 또 뭐 있어? 고무줄. 선생님 고무줄 없는데? 얘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그 얼굴 앞에다 놓고 고무줄 쭉 늘리면 어떻게 됐어? 쫄겠지. 왜 그랬어? 탄성체에 엄청난 양의 무선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가 저장될 테니까 이걸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는 누구만 갖고 있으면 돼? 탄성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탄성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이 뒤에 있는 그림인데 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식 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봐봐. 우리가 한 일 어떻게 구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 잘 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게 화살이야. 그럼 이 활에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내가 여기다가 활을 하나 뭐 들었다 치고 내가 이 실을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이만큼 내가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실을 내가 잡아 당길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실을. 그럼 내가 여기서 잡아 당긴 만큼 힘이지. 나의 힘이지. 내 힘이지. 내가 힘을 사용해서 이 실의 거리를 이 실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내가 당긴 거지. 그럼 누가 일을 한 거야? 내가 일을 한 거지. 내가 이 화살을 잡아 당길 때 내가 일을 한 거지. 그래, 내가 한 일. 그 외부에서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이 결국에 어디에 저장되는 거야? 이 탄성체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는 결국에 내가 한 일을 구하면 되는 거야. 탄성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 그것도 위치 에너지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도 결국에 그 탄성체한테 내가 일한 양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재밌지? 뭐가 하나 재밌냐면 잘 봐야 돼. 이거 그래프로 고치면 이해가 좀 빨라. 잘 봐. 이게 거리야. 이게 힘이야. 잘 봐야 돼.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탄성체를 얘를 잡아 당길 때 이 거리와 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탄성체는 거리와 힘의 관계가 어떨까라는 거야. 거리와 힘의 관계가. 잘 봐. 얘가 용수철이라면 자 이해해야 돼 이거. 이만큼 있지. 얘가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봐라. 내가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당겼어. 10cm. 알겠니? 내가 10cm 당겼지. 그럼 내가 얘를 10cm를 당겼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때 드는 힘하고
잘 봐. 얘를 20cm를 당겼어. 20cm를 당겼어. 그때 드는 힘하고 됐니? 누가 더 커? 얘를 10cm 당기는 거하고 얘를 20cm 당기는 거하고 그 20cm 당기는 훨씬 더 세겠지? 만약 내가 30cm 당기면 어떻게? 30cm 당기면 힘이 더 커지겠지? 40cm 당기면 더 힘이 커지겠지? 물론 저 용수철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걸 탄성 계수 한계점이라 그래. 그랬더니 탄성 계수 한계점에서는 늘어난 길이하고 힘이 비례해. 내 말 이해됐어? 아, 그래서 모든 탄성체는 여기서 내가 많이 당길수록 힘도 많이 드는 거죠. 그 활 같은 거 니네 양궁 해봤나 모르겠는데 활을 당길 때 많이 당길수록 어떻게 돼야 돼? 힘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 힘과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비례하지 않겠니? 됐습니까? 그걸 그래프로 고치면 아주 쉽단 말이야. 아, 그래서 모든 탄성체는 힘과 거리가 비례하게끔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탄성체야. 그래서 내가 아까 10cm 당길 때 요만큼의 힘이 든다면 20cm 당길 때 이만큼의 힘이 들겠지. 30cm를 당긴다면 이만큼 힘이 들겠지. 그 힘과 거리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우리 책엔 안 나왔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무조건 비례하진 않아. 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리겠지.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 탄성 한계라 그래. 이 세상의 모든 탄성체는 탄성 한계점이 있는 거야. 내가 활을 선생님 힘 졸라 세잖아. 가진 게 힘밖에 없어. 쫙 당겼는데 내가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 저 활이 부러져 버리겠지. 활이 부러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러지기 전까지는 힘과 거리가 비례하더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모든 물체는 탄성 한계점이 있어. 우리 책 구성 자체가 탄성 한계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탄성 범위 한계 내에선 거리와 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됐죠? 그럼 이제 끝났잖아. 뭐가 끝난 거야? 아, 내가 이 활한테 내가 해준 일, 내가 한 일이 이 활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겠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지. 그럼 내가 한 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내가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 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 일 어떻게 구해? 한 일 구하면 되잖아. 한 일.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 어떻게 구해? 내가 한 일을 구해라. 내가 한 일 어떻게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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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일. 힘 곱하기 거리. 그렇지. 모든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렇지? 내가 한 일.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 아까 맨 처음 했던 거지 저번 시간에. F, S. 힘 곱하기 거리. 됐어요? 됐죠? 내가 한 일. 힘 곱하기 거리. 됐습니까? 어딨어? 요 면적이네. 힘 곱하기 거리. 됐어요? 힘 곱하기 거리. 아,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내가 한 일이구나 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내가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아, 이 화살에 내가 한 일을 곱하면 내가 힘 곱하기 거리에서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잘 봐. 여기서 다시 탄성체에 가해지는 힘. 이걸 뭐라 그래? 탄성력. 그랬더니 내가 한 탄성력인 거야. 그럼 우리 따로 탄성력을 따로 구해와야 돼. 왜 탄성력을 따로 구하는지 봐. 저 활로 얘기하니까 오늘 활로 계속 가볼게 내가. 됐어? 양궁활 알아? 양궁활?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이 형편이 괜찮은 모양인데? 그거 되게 비싸. 잘 봐. 우리 선수들이 쓰는 양궁활은 잡아 당기기가
엄청 어려워. 됐니? 왜 어렵겠어? 이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상수가 엄청 커서 그래. 근데 문방구에 가면 어린이 애들이 가지고 노는 활도 있어. 유리창에 똑똑 붙이는 활. 그건 어떻게 돼? 요만큼만 당겨도 돼. 요만큼만. 그래서 이 탄성력은 그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탄성계수라 그래. 그러니까 탄성력은 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그렇지. 어떤 물체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아까 활도 내가 활을 잡아 당긴다 그랬었지? 됐니? 그 활 잡아 당긴다 그랬었지? 그 활이 갖고 있는 계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탄성체는 저 탄성계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는 탄성계수가 크고 어떤 애는 탄성계수가 작다고. 다시 한번 혹시 이해 못한 사람 여기 안 나가지? 봐봐. 이게 양궁활이야. 양궁활. 다시 이게 양궁용 선수들이 당기는 활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장난감 활이야.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장난감 활.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얘는 당기기가 굉장히 힘들겠지. 잘 봐. 얘 10cm 당길게. 요 장난감 10cm 당길게. 어떤 게 힘이 더 많이 들어? 양궁활이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거지. 알겠니? 왜 그러겠어? 같은 탄성체지만 얘가 탄성 계수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계수는 탄성체는 탄성 계수라는 게 고유한 값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계수가 커, 어떤 애들은 계수가 작아. 계수가 크면 잘 안 늘어나. 계수가 작으면 잘 늘어난다고. 그래서 탄성체는 무조건 탄성 계수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그럼 탄성 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까 나온 거네. 됐니? 탄성 계수, 얘가 탄성 계수가 K 값이야. 됐니? 얘 탄성 계수가 같을 때 얘 10cm 늘어나, 얘 20cm 늘어나, 얘 30cm 늘어나. 누가 더 힘의 크기가 커야 되겠어? 탄성 계수가 같을 때 10cm보다는 20cm, 20cm보다 몇 cm? 30cm. 알겠니? 훨씬 더 크겠지? 그래서 탄성력은 아주 구하기 쉬운 거야. 탄성 계수 곱하기 뭐가 돼야 돼? 늘어난 길이 x. 우리는 늘어난 길을 x라 그래. 늘어난 길을 x라 그래. 알겠니? 그럼 내가 이 활을 잡아 당겼지? 그럼 내가 잡아 당겼을 때 탄성력 얼마야? 얘가 탄성력이 되는 거야. 탄성력. 얘가 탄성력이 되는 거야. 아, 저 활이 가지고 있는 탄성력 K. 늘어난 길이 X. 요게 탄성력이 되는 거라고. 탄성력. 이게 탄성력 뭐에 해당해? F. 됐니? 그런데 얘가 뭐야? 한 일은 늘어난 거리가 돼야 되겠지? 늘어난 거리 X. 그럼 이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요 면적이 아까 내가 한 일이라고 그랬었잖아. 근데 삼각형의 면적이지? 삼각형 면적이지? 왜? 늘어난 길이하고 탄성력은 비례하니까.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서 삼각형 2분의 1. 됐니?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KXX. 그래서 KX의 제곱. 됐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는 내가 그 물체한테 일을 해준 양하고 똑같은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알겠니? 그 탄성체가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는 내가 그 물체의 탄성체한테 한 일의 양과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활이 갖고 있는 활의 탄성 에너지는 내가 걔한테 한 일의 양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활 잘 쏘는 민족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막 겁나 쏘지? 알겠어요? 어떻게? 맨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얘들은 힘이 겁나 세다고, 이 힘이. 알겠어? 양궁 선수들 훈련할 때 보면 막 아령 같은 거 이렇게 막 들고 하잖아. 겁나 큰 아령 쫙 당기고. 힘이 커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탄성력이 커야. 그래서 화살 너네 나중에 기회 되면 실제 화살 한번 들어보고 당기면 일반인들은 못 당긴단 말이야. 탄성체가 너무 커서. 탄성 계수가 커서. 알겠어? 그래야 화살이 빠르게 날아갈 거 아니야. 알겠어? 나중에 우리나라 그 전통 활 쏘는 데도 있는데 전통 활 쏘는데 그런데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 활 양궁은 스포츠용으로 만든 거고 진짜 전통 활 쏘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안 당겨져. 일반인들은 못 당긴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활 쏠 때 보대 차고 쏴야 돼. 보대를 안 쏘고 이렇게 해서 땅 쏘면 이 실이 직선으로만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실이 어떻게 내가 잘못 당기면 가서 살을 여기를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살이 패인다.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장수들이 활 쏘는 장수들이 여기에 가죽 혁대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야. 되게 무서워 활.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이렇게 구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내가 한 일 힘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야. 면적을 구한 거야. 내가 면적. 알겠니? 그럼 내가 면적을 내가 한 일이 무슨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탄성 에너지 P라 그래. 이것도 포텐셜에서 오는 약자겠지? 탄성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야. 똑같아.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나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내가 한 일이 뭘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단어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선생님 활로 설명해 준 거야.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까 봐. 그래서 우리 책엔 이렇게 설명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이 kx야. 그럼 늘어난 길이가 얼마야? x야. 그러니까 x축이 뭐가 돼야 돼? 늘어난 길이. y축이 뭐야? 힘. 근데 그 힘이 kx라고. 됐니? k는 뭐야? 저 용수철 상수야. 알겠니? 용수철 상수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상수값. 됐니? 그 다음에 또 힘은 kx니까 그 y축이 kx, 여기는 x.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면 2분의 1 kx 제곱 이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한 일은 저 용수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에너지 3개 배우는 거야.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형인데 그냥 있어. 내가 풀어줄게. 이런 문제들은 아주 기본인데 왜 이런 문제가 기본이냐라는 거야. 됐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역학적 에너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처음에 뭘 배우는 거야? 에너지부터 배우는 거야. 에너지. 근데 에너지인데 봐봐.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되어 있는 3kg의 물체가 6m 이동하는 동안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질량 3kg짜리야. 됐니? 얘를 내가 힘을 사용한 거야. 이만큼의 힘을. 근데 내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사용한 게 아니지. 힘이 점점 커졌지. 힘을 사용했어. 그런데 힘을 사용해서 6m를 이동시켰대. 그럼 내가 이 힘으로 얘를 6m라는 거리를 6m라는 거리를 이동시켰대. 내가 힘을 사용해서 이 물체를 6m를 거리를 이동시켰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잖아. 힘을 사용해서 물체를 끌고 간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 일을 했어. 얼마만큼 일을 했어? 이만큼 일을 했는데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이 일정하지가 않았다고. 힘이 일정한 게 아니라 0에서부터 힘이 점점 증가하는 힘을 사용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은 거리가 있네? 그럼 여기서 힘 곱하기 거리 요 면적이 사용되면 이게 한 일이라는 걸 아냐라는 거지. 요 면적이 한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얘가 일정한 크기의 힘, 10N의 힘으로 당겼다.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얘는 힘이 일정하지가 아니라 0에서부터 힘이 점점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주어진 거예요. 알겠니? 그 한 일이 얼마야? 면적, 힘 곱하기 거리.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돼? 한 일이 되는 거라고. 그걸 이해하느냐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내가 한 일 구하니까 5 곱하기 얼마야? 6이네 5, 6, 30. 절반이네 15. 그러니까 나는 15줄의 일을 한 거야. 계속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15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이거죠. 오늘 계속 이거 배울 건데. 내가 얘 3kg짜리한테 15줄의 일을 해줬다 이거지. 내가 너한테 15줄 일한 거야. 그럼 얘는 뭘 가지면 돼? 내 입장에선 일한 거고 제 입장에선 나로부터 뭘 받은 거야? 15줄의 에너지를 받은 거고. 근데 받았는데 이 새끼가 땅바닥에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럼 쟤는 나로부터 무슨 에너지를 받은 거야? 운동 에너지를 받은 거지. 지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일 텐데? 위치 에너지일 텐데. 얘는 땅바닥에 붙어 다녔지. 그러니까 쟤는 나로부터 무슨 에너지 받은 거야? 운동 에너지 15줄을 받은 거겠지. 그럼 너는 15줄의 운동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럼 너는 15줄의 운동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얘는 속력이 얼마냐 이런 거 묻겠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는 식이 얼마였어? 2분의 1 mv의 제곱. 이게 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잖아.
그럼 나는 15주를 줬을 뿐인데 얘는 2분의 1, 2분의 1 넘겨서 그냥 갖자. 30은 질량이 얼마였더라? 3kg 곱하기 V의 제곱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0이고 10루트가 돼야 되겠네.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10루트 되겠네. 이거 맞는 말이네. 한 일은 15줄이야. 자, 이거는 앞단원에서 배운 거지. 이 앞단원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했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너무 오래간만에 왔어. 학원을 뜨문뜨문 다니면 안 되잖아. 등가속도면 힘이 울지 말고 그렇다 애가 뭘 했다고 또 울어. F는 M A 됐어? F는 MA 이거 한 달을 가르쳤어. F는 MA 됐어요? 등 가속도라는 건 요 값이 뭐라는 거야? 일정하다는 뜻이야.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겠지. 그럼 뭐 또 해야 돼? 힘도 일정해야 되겠지. 근데 이 새끼 지금 힘이 점점 증가하지. Y축이 힘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등 가속도 되려면 힘이 일정해야 돼. 근데 얘는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등 가속도는 아니야. 가속도는 증가하고 있겠네.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소리야. 됐니? 힘이 0이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0이면 용어 잘 써야 돼. 힘이 0이면 A가 0이 돼야 되겠지. A가 0이면 등 가속이 아니라 등 속도. 됐니? 용어가 됐어. 너무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등 속도, 등 가속도. 헷갈리는 거야. 가짜 하나 더 붙었을 뿐인데. 자주 봐. 알겠어? 자주 봐. 됐어? 드문. 여기까지 갔어요?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형인 거야. 이걸 할 줄 알아야 저 뒤도 해서 그래. 기본형. 치사한 것 같으나. 이런 건 하기에는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86페이지 2번인데 됐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됐니? 이런 문제도 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했던 문제입니다. 비슷합니다. 86페이지 3번에 있군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P점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를 자, 봐. 이런 문제. 조심할 때인데 봐봐. 이런 문제. 됐어? P점에 정지되어 있었어. P점에 정지되어 있죠? 됐니? 물체 Q점까지 수평면의 힘으로 작용해서 이게 Q점까지 거리 얼마야? 20m야. 여기까지는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P에서 Q까지 물체가 이동한 동안 힘의 크기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내신 거다. 됐어? 자, 여기서 무슨 정보를 줘줬어? 힘 거리 그래프를 준 거지? 힘 거리 그래프를 줬으니까 나한테 뭘 줬어? 내가. 그렇지. 한 일을 줬지. 내가 한 일을 준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떻게 돼야 돼? 0에서 10m까지 여기서 중간 정도 되겠네? 10m까지는 4N으로 당겨왔지? 여기서 4N으로 당겨서 40. 여기까지 몇 줄의 일을 한 거야? 40줄의 일을 한 거네요. 됐어요? 다음 10m는 얼마야? 2N의 힘으로 끌고 왔죠? 그럼 여기 얼마 되는 거야? 여기서는 20줄의 일을 한 거죠. 여기서는 20줄의 일을 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내가 20m가 될 때까지는 전체 내가 한 일이 얼마야? 얼마야? 60줄. 그죠? 설마 내가 한 일 얼마야? 60줄. 잘 봐야 돼. 내가 한 일이 60줄이지. 그러면 내가 한 일이 60줄이면 저 물체가 받은 에너지는 몇 줄이야? 60줄인 거지. 목이 매지? 나 이런 거 하면서 목이 매. 알겠어? 내가 한 일 60줄, 저 새끼가 받은 일 60줄. 됐습니까? 끝났죠? 두 번째 봐. 아까 했던 거야. 10m까지는 힘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4N의 힘으로 쭉 오죠? 그러니까 무슨 운동한다 그래야 돼? 등 가속도. 힘이 안 변했으니까 등 가속도. 그래서 0에서 10m까지는 등 가속도야. 그러면 10m에서 힘이 주는 걸로 보아서 아마 여기서 속도가 잠깐 변했을 것 같아. 잠깐 변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등 가속도.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자, 물어보는 거 보러 갈까요? 자, 물어봅시다. 뭐 물어봤니? Q점에서 속력. 쪽팔리잖아. Q점에서의 속력 얼마야?
그죠? Q점의 속력 얼마더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지나갈 때 속력 얼마야?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줄 알았더니 딸랑 하나 물어봤네. 얼마야? 처음에가 중요하지. 처음에 이 새끼 뭐 있었어? 정지돼 있었어? 움직이고 있었어? 정지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였다는 말이 이 점에서 이게 중요해. 처음에 얘가 정지돼 있단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슨 뜻이야? 이 새끼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0이었는데 내가 얘한테 얼마를 줬어? 60줄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 갔을 때 얘가 얼마야? 6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속력 얼마야? 아, 운동 에너지가 60인데 속력은 얼마겠어? 60은 2분의 1, 질량 얼마야? 10. V 제곱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지 뭐. 됐어요? 하나 지우고 넘어가니까 얼마야?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2 루트 값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처음에 읽을 때 처음에 P점에서 값이 얼마였어? 속력이. 그렇지. 첫 P점에서 속력이 얼마였다고? 0이었으니까 이렇게 구했겠지. 만약에 이 문제가 학교에서는 처음 운동 에너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운동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가 여기서 얘가 얼마 할까? 2m/s로 달려오고 있었어. 만약에 얘가 2m/s로 달려오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처음부터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었지. 그 있은 거에다가 내가 얼마를 더해준 거야? 60줄을 더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운동 에너지 플러스 60줄이 돼야 돼. 아까 문제는 처음에 정지돼 있었으니까 0에서 출발한 거고 해봐. 그럼 처음 게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 10 v는 2의 제곱. 그냥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 60줄을 더해줬어야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다 내가 얘 값을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일과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야? 전환 관계야. 내가 너한테 일해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나로부터 일 받아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라고. 운동 에너지. 얘는 지금 다 운동 에너지야. 들면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겠지. 알겠습니까? 위치 에너지겠죠?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봤을 때 학교 시험에는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문제까지만 풀게요. 이 문제까지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자, 봐. 어디야? 86페이지 4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x가 0인데 여기인데 정지돼 있어. 자, 하나 알았고. 출발점에서 뭐 돼 있었어? 출발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0. 끝. 자, 질량이 10kg이면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직선 운동에서 XL점, 여기네. 속력이 0이 되었대. XL점에서 속력이 0이 되었대. 짜잔. 그때 그림 나는 물체가 이동한 동안 R자임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조건 봐. 조건 봐.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됐죠?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XL에서 또 속력이 0이래. 아까 뭐라 했냐면 0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속력이 다시 L점에서 속력이 0이래. 그럼 여기서도 정지, 여기서도 정지라는 소리 아니야. 문제 파악이 잘 돼야 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묻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얘가 L까지 가는 동안, 얘가 L까지 가는 동안이다. L까지 가는 동안 힘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간단하지. 잘 봐. 얘는 R자 힘이 얼마까지? 3m까지야. 그지? 3m까지는 R자 힘이 0인데 됐어? 3에서 L까지는 R자 힘이 마이너스야. 됐니? 첫 번째부터 설명하자. 그러면 이 3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힘의 방향이 바뀐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가는 동안에 출발점에서부터 3m까지 갈 동안에는 힘이 운동 방향, 이게 운동 방향이야.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속도가 빨라졌겠지. 일도 했을 거고. 알겠니? 그래서 얘가 3m가 되는 그 지점까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막 그랬을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봐라. 3m를 딱 지나는 순간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마이너스 F가 됐지? 그러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힘이 나타났겠지. 마이너스 F가. 됐어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질문할 수 있는 건 언제야? 얘는 어느 지점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 어느 지점에서 속도가 제일 빠를까? 어느 지점에서 속도가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래, 3m 되는 지점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 요 지점부터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속도가 느려진 거야. 이때부터 속도가 느려진 게 아니라. 이때는 플러스 힘인데 그 플러스 힘이 어떻다는 거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속도는 너 뭐 하겠어? 빨라져. 힘을 줄이고 있는데 운동 방향으로 해볼게. 운동 방향으로 10N 주다가 운동 방향으로 8N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아직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은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구간이야. 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내가 한 일, 여기서 내가 한 일 동안 속도가 빨라지는 동안에 한 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가 요 마이너스 면적이 되는 요 마이너스 면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한 일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때부터 속도가 감소한 마이너스 한 일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한 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얘가 출발점에서 0이었어. 근데 도착점에서 속도가 0이었대.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한 일이 플러스 한 일과 마이너스 한 일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래. 그래서 내가 플러스 한 일과 마이너스 한 일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같았던 거야. 그래서 처음 속도와 같은 속도인 0이 나왔겠지. 됐어요? 그럼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 이 그래프, 이 문제 무엇을 설명하는지만 알면 되니까. 됐어요? 그럼 설명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플러스 한 일과 마이너스 한 일이 같아야 되니까 얘네 면적이 같아야 되겠지. 얼마 이거? 53. 아니 53이 왜 나와 갑자기. 아 절반 벌써 한 거. 아 머리가 너 빠른데. 머리가 입보다 더 빠르면 어떡해. 됐어요? 얼마야? 3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5, 3, 15줄이네. 그래서 요때 내가 한 일이 얼마야? 15줄. 요 면적을 구하면 15가 나온더라. 라는 또 뜻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요 면적도 얼마나 돼야 돼? 1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15가 나오려면 얼마냐? 이거 정수가 안 나오겠는데? 이게 4지. 됐니? 4인데 2분의 1을 갖다 치면 2 곱하기 x가 얼마 나오면 돼? 15 나오면 되겠네. 그지? 그럼 2분의 15. 2분의 15니까 얼마가 돼야 돼? 7.5가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m가 돼야 되겠네. 7.5m. 쏘리. 7.5m니까 10.5m 돼야 되겠다. 요 L 값은 7.5. 여기다 7.5. 여기가 7.5가 돼야 되겠지. 맞지? 됐니? 산수 잘해줘야 돼. 헷갈려. 나머지는 내가 설명해 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m 되는 지점, 운동 에너지는 2m 되는 지점, 3m 되는 지점.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제일 커야 돼? 아까 했잖아. 속도는 어디서 제일 빨라? 속도는 3m가 되는 지점의 속도가 제일 빠른 거야. 그때부터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자 봐. 이런 것도 센스야.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질문 봐봐라. 사기가 이렇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거 묻잖아. 이렇게 묻잖아. 근데 움직이는 물체가 2분의 1은 상수고 질량은 변할 리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거래. 결국 누구 제일 큰 거 찾으라는 거야? 속도 제일 큰 거 찾으라는 거지. 뭘. 속도 제일 큰 거 찾으라는 거지 뭘. 알겠니?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떠해? 3m까지는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뭐 틀렸다 표시하자. 자, 가자. 그래, 여기 나왔네요. 여기서 속력 얼마냐? 뭐 속력 나오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서 속력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질량 아까 얼마였지? 10? 근데 아까 했지, 여기. 속력을 물어봤어. V제곱. 근데 내가 아까까지 공급한 에너지가 몇 줄이야? 15줄이잖아. 15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한 열, 내가 3m까지 내가 해준 일이 15줄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뭐 이거 넘기면 30일 거고요.
10을 나누면 3이겠네요. 그럼 속력은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이면 답이 되는 모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은 10이다. L 10 안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를 가야 되니까 10.5가 답이 돼야 되겠죠. L은 10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지금 내가 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늘 진도 나가야 되니까 다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 또 설명 받을게요. 질문 받을게요. 비슷해. 이것도 비슷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사람이 들어올렸겠죠? 이 사람이 들어올렸대 한 일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용수철이 한 일이. 자, 쏘리.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아까 내가 용수철 상수를 구해주진 않았는데 이제 용수철 상수도 구할 수 있겠죠. 용수 상수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봐봐. 아까 내가 용수철 상수를 얘기했죠. 용수철 상수는 뭐야? 용수철이 받는 힘, 탄성력은 얼마라고? KX야. 그러니까 용수철은 또는 탄성체는 탄성체만의 고유한 뭐가 있어야 돼? 개수가 있다고. 그 개수는 고유값이야. 그 물질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어떤 건 개수가 작아서 잘 늘어나고 어떤 건 개수가 커서 잘 안 늘어나고. 알겠니? 그 개수 어떻게 구하냐고. 어떻게 구해? 단성력이 개수 곱하기 거리인데. 그럼 개수 어떻게 구하냐고. 넘기면 되지. 탄성 개수는. 됐어요. 그래서 X분의 F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잘 봐. 탄성 개수 잠깐 정리하고 갈 거니까 단위, 늘어난 거리의 단위가 미터 단위야. 힘의 단위니까 뉴턴 단위야. 그래서 탄성 개수는 뭐야? 뉴턴 미터지. 뉴턴 미터. 그래서 탄성 개수가 뭐야? 뉴턴 미터야. 뉴턴 미터. 탄성 개수는 그 물체를 1m 당기는 데 드는 힘. 탄성 개수는 그 물체를 1m 당기는 데 드는 힘. 알겠니? 잘 봐. 그러면 이걸 꼭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봐. 개수가 크대. 무슨 뜻이야? 1m 당기는 데 힘이 많이 든다는 뜻이잖아. 개수가 작대. 1m 당기는 데 힘이 적게 드는. 그래. 그래서 시험 문제를 꼭 계산하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어. 개수가 크대. 안 늘어나. 안 늘어난다는 뜻이잖아. 왜? 1m 당기는데 힘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개수가 크다는 건 1m 당기는데 어마무시하게 힘이 든다는 소리잖아. 안 늘어난다는 소리라냐. 알겠어요? 너희들은 뭐 형편이 어려워서 없겠지만 나한테는 저는 형편이 좋으니까 승용차라는 게 있어. 으아. 괜찮아. 너도 형편이 좋아지면 사. 괜찮아. 왜 불러 그래? 너도 형편 좋아지면 살 수 있어. 나중에 한번 와. 쌤이 태워줄게. 너 집이 어디야? 학성동? 내가 갈 때 한번 태워줄게. 나중에. 됐니? 뭐 있어? 선생님 승용차 바퀴에도 뭐 있어? 용수철이 있어. 됐니? 좋은 승용차 바퀴에도 용수철이 있다고. 탱탱탱탱탱.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게 충격의 전달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겠지? 걔도 탄성 개수가 있어. 근데 용수철, 자동차 바퀴에 있는 탄성 개수 용수철은 어떻게 되겠어? 잘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지. 그거 내가 갖다가 내 힘으로 아무리 당겨봐라. 그거 늘어나겠나? 그럼 뭐라 하면 되겠어? 자동차에 있는 그 쇼바라 그러는데 쇼바의 용수철 개수는 어때야 돼? 겁나 큰 거야. 알겠니? 근데 반대로 어때? 노란 고무줄 오늘 가지고 들어올걸? 노란 고무줄 어때? 힘만 조금만 줘도 확 늘어나겠지? 됐니? 그럼 걔는 1m를 잡아 당기는데 힘이 작게 든다 그래. 그럼 탄성 개수가 작아. 알겠니? 그러니까 굳이 니네가 수학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용어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탄성 개수입니다. 뉴턴 미터. 1m 당기는 데 드는 힘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있잖아. 봐라. 탄성 개수가 있지? 그럼 탄성 개수는 뭐가 돼야 돼? 늘어난 길이분의 힘이 돼야 되겠지? 여기에 늘어난 길이가 뭐야? X축이죠. 이게 X잖아. 늘어난 길이. 얘가 뭐가 돼야 돼? 작용의 힘이 돼야 되겠지? F. 됐죠? 그래서 탄성 개수는 뭐가 돼야 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힘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야? 탄성 개수야. 한 번만 설명해 놓으면 너희들 다 이해되겠지? 탄성력 그래프에서 탄성 개수는 기울기 값이 되는 거야. 이런 거 구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겠지? 학교 선생님들 봐. 어떻게 니네 사기치나? 탄성 개수는 기준이 미터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 봐봐. 센치야 기준이.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에 나오면 무지개 당하는 거지. 됐어? 탄성 개수 할 때 얘 센치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터로 바꿔놓고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0.2
0.4분의 8이 돼야 되겠지. 되게 조심해야 되겠지. 됐어요? 뭐 나머지는 여기서 면적 구하면 얘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됐어요? 요 면적 구하 물론 단위는 바꿔서 면적 구해야 되겠죠. 미터로. 알겠어요? 2분의 1 K X의 제곱. 됐냐? 이해됐어요? 탄성 에너지였습니다. 탄성 에너지. 됐냐? 똥. 이해되죠? 계속합니다. 바쁘다. 오케이. 자, 이제 됐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에너지 몇 개 배웠어? 자,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정리 좀 하자. 에너지 몇 개 배웠어? 에너지는 3개 배웠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에너지는 3개 배웠어. 이 3개 에너지는 다 뭘로 전환돼? 한 일로 전환되는 거야. 알겠니? 한 일로 전환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에너지가 전환 관계. 지금 여기서부터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할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 언제 처음 배우지? 중3에 처음 배워. 그렇지? 중3 때 처음 배웠지? 근데 지금 너네 고2지? 그러니까 중3 때 배운 거 알아 몰라? 모르지. 다 기억 까먹었지. 원래 중학교 때 배운 모든 지식은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지? 졸업장 받을 때 인사하지? 너네 졸업장 받고 인사하지? 이 고개 숙이면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다 거기다 두고 왔잖아. 알고 있어, 나는 잘. 알겠니? 그래서 중학교 지식은 없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물체가 중력만 받아. 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중력만 받아. 됐니? 그러니까 우리 책은 중력만 받는 걸로 돼 있어. 중력만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물체가 뭐 해야 되겠어? 연직 운동해야 돼. 오르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론 이런 것도 돼. 포물선 운동도 가능하거든. 포물선 운동도 가능한데 포물선 운동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 됐니? 물리학 1에서는 다루지 않아. 포물선 운동은 어디서 해? 물리학 2에서 다루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포물선 운동은 안 배워요. 전부 다 뭐야? 연직 운동. 연직은 뭐야? 다른 말로 상방, 하방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중력만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걸 지금 또 설명해 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라는 거야. 얘를 설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얘를 설명하겠다는 거야. 중력에 의한, 야, 설명하자. 봐봐. 만약에, 그냥 들어. 여기에 얘가 정지돼 있지. 만약에 얘가 정지되어 있어. 해보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한번 해볼게. 이따 가르쳐 줄게. 정지돼 있지. 그럼 저 새끼 무슨 에너지가 있어? 그렇지. 높이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지. 근데 정지돼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없어?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야. 자, 얘가 떨어진다. 그럼 얘가 떨어지니까 누가 일을 해? 그치? 떨어지려면 누가 일을 해야 되겠어? 중력이 일을 했겠지. 중력이 떨궜을 거 아니야. 그럼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중력 입장에선 일을 한 거고 저 물체 입장에선 뭐 하겠어? 그 중력한테 일을 받았겠지. 일을 받으면 아까 우리 뭐 한다 그랬어? 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 했잖아. 내가 이 분필한테 집어 던지면 내 입장에선 일을 한 거고 분필 입장에서는 기준이 바뀌는 거지. 에너지를 받은 거지. 그럼 분필이 날아갔단 말이야? 그럼 분필 입장에서 무슨 에너지 받은 거야? 분필 입장에서 무슨 에너지 받은 거야? 그렇지. 운동 에너지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면 일한 건 중력인 거고 그럼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떨어지니까 증가한 건 뭐가 돼야 돼? 얘 운동 에너지지.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 전환된 거야?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지. 근데 운동 에너지 전환되긴 하는데 얘가 위에서 떨어지지.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위치 에너지 뭐 하겠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떨어졌다. 여기서 올라가자. 그럼 올라가면 보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올라가지. 그럼 위치 에너지는 뭐하고?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운동 에너지 왜 감소해? 운동 에너지 감소하자고. 운동 에너지 왜 감소해? 그것도 중력이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중력이라는 새끼가 나를 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당겨버리잖아. 내가 못 올라가게 나를 당겨버리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나의 운동 에너지가 내 방향으로 갔으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으면 내 속도가 빨라졌을 텐데 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주지. 그러니까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을 받은 거라고. 알겠니? 그 중력은 1을 했겠지만 나는 마이너스 1을 하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나의 위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아주 쉬운 거야. 떨어지는 새끼들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왜 증가해요? 라고 물어보면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서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요.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건 이제 그만하고 됐죠?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중학교 때 이걸 많이 연습하고 온 친구들은 좀 익숙할 텐데 이제 중학교에서 연습을 안 하고 온 애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해볼게. 여기서 봐. 지금부터 봐. 물리를 원리를 알면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지 않을 거야. 정석적으로 풀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처럼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정확하게 느리게 나오겠지. 쟁일 걸려. 알겠니? 근데 우리는 원리를 알면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 답이. 왜? 나는 원리가 이런 계산하지 않아도 아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지만 내가 잘 안 해. 됐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합니다. 뭐부터 할까? 잘 봐. 두 개를 할 건데 하나는 떨어지는 거, 하나는 올라오는 거. 떨어지는 것부터 합시다. 뭐든 괜찮아, 떨어지는 거. 아, 자, 쏘리, 미안해. 뭐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 안 알려줬다. 역학적 에너지 먼저 하자.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그 얘기도 안 하고 정신이 없다.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가 뭐지? 정의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이야. 아,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겠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합을 됐니? 됐어? 이거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뭐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됐니? 역학적 에너지가 뭐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알겠니? 끝. 다시. 역학적 에너지 뭐야? 합. 그렇지. 좀 똑똑해요. 됐니? 근데 중력만 작용하고 그 외 다른 힘이 없다면 쟤네들의 합은 보존되더라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 합은 항상 일정한 거야. 뭐만 있다면? 중력만 있다면, 태영아. 뭐만 있다면? 중력만 있다면 이 합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이 합 항상 일정한 거야.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뭐라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고 그 합은 항상 보존되더라. 단 조건이 중력만 작용한다면, 모든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움직이는 물체에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더라라는 뜻이야. 그게 역학적 에너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석적인 벌이를 하면 이런 뜻이야. 얘가 2kg짜리야. 근데 얘가 최고점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10m야. 얘가 10m. 얘가 10m라고. 얘가 10m. 얘가 10m예요. 10m. 10m라고. 얘가 10m라고. 알겠니? 그러면 정석적인 풀이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고점에서 정지되어 있다면, 최고점에 정지되어 있어. 최고점에 정지되어 있다면
됐어? 그럼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얼마냐? 뭐 이런 거 묻겠다는 거야. 그럼 바닥면에서의 도달했을 때 속도는 얼마냐? 이런 거. 그럼 봐라.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다면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K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고 그 값은 어디서나 항상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지. 얼마야? G는 10으로 합시다. H 10으로 할게요. 이렇게. 근데 얘는 정지돼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야? 빵일 거 아니야. 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 100 곱하기 2니까 200이겠네? 그러니까 얘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200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이 지점이야. 그럼 이 지점에서의 속력이 얼마냐 물어봤지? 그럼 이 지점의 속력은 얼마여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200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도 200이지. 근데 얘는 바닥면에 도착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0이겠지. 바닥면에서는 높이 mg, h 값이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나와야 돼? 200이 나오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 200 나왔을 때 속도는 얼마냐라고 하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 얼마였더라? 이 속력의 제곱은 얼마 나오면 돼? 200 나오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얼마야? 200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 속력 얼마야? 루트 200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봐. 그럼 얘가 완전 중학교 거야. 한 8m 정도 지나고 있대. 그럼 이 8m 지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여기서 8m 지나고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이런 거 찾겠다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알겠니? 이런 걸 찾겠다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럴 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걸 다 계산하면 답은 나오는데 별 문제는 없지. 근데 이렇게 되면 물리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해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야.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라는 거지. 낙하하는 물체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라는 거야. 낙하하는 물체의 특징이야. 잘 봐야 돼. 물체가 낙하를 한다라고 했으면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을 거야. 그럼 최고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최고점. 뭐 반듯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냐? 됐어요? 얘가 최고점이다라는 거야. 최고점. 됐니? 우리는 포물선 운동을 안 하면 얘가 연직 상방, 연직 하방 운동을 한다면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됐어요? 그럼 최고점에는 어떤 뜻이 있어? 모든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 봐봐. 봤어? 최고점에 정지한 거? 하면 봐봐. 최고점에 정지. 봤지? 잠깐. 섰다 오지? 이놈 보여? 잘 봐. 눈 크게 뜨고 봐. 정지. 봤지? 등이. 최고점에 잠깐 정지하고 오는 거야. 못 봤어? 눈 크게 떠봐. 잘 봐. 여러 번 하잖아. 이제 바쁜데. 잘 봐. 정지. 봤지? 순간 섰다가 내려오잖아. 이거 최고점에선 정지야. 그러면 최고점이 정지라는 말은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항상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아니라면 포물선 운동은 최고점의 정지가 아니야. 포물선 운동이 아니라면 연직 상방이나 연직 하방 문제에서는 최고점에서는 무조건 정지가 성립돼야 돼. 그 말 뜻은 무슨 뜻이야? 최고점은 운동 에너지 K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야. 엄청난 조건이야. 이건 왜 엄청난 조건일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애에서.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이지. 근데 어느 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인데 그럼 나는 그 지점에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알려줘. 또는 반대로 되지. 그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 값을 주면 그 지점에 위치 에너지 값을 알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볼까?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봐. 최고점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K가 역학적 에너지고 그 값은 항상 일정이 성립해야 되는데 최고점은 운동 에너지 값이 0이 돼버리니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만 안다면 그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야. 또는 최고점에 포텐셜 에너지를 안 주고 역학적 에너지를 주면 최고점에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안다는 거야.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시험 문제의 가장 킥은 어디에 있는 거야? 저 최고점을 주는 거야. 졸라 쉬운 거야. 최고점 하나만 딱 주지 모든 문제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쑥 다 나와버리는 거야. 아까처럼 그런 멍청한 계산은 안 하겠다는 뜻이지. 됐습니까? 하나 더 나오지. 이와 똑같은 게 최저점이 나오지. 이렇게. 우린 문제에서 최저점이란 말을 안 써. 뭐라고 써? 바닥면에서. 오, 바닥면 최저점이야. 바닥에 닿는 그 순간이니까. 그럼 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위치 에너지가 0이잖아. 위치 에너지 어떻게 보여야 돼? M, G, H. 포텐셜이지? 바닥면 H 값이 0이야. 바닥면에서 H 값이 0이잖아. 됐니? 그러면 얘는 봐. 똑같이.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얘가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나 같다며. 근데 바닥면이래. 그럼 바닥면에선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지. 얘가 그냥 자동으로 0이 돼버리는 거야.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가 너무 쉬워지지. 알겠니? 내가 바닥면에서 뭐라 그래? 10m/s로 던지면 바닥면에서 10m/s로 던진다고? 그럼 나한테 뭐 준 거예요? 얘 주지? 그럼 나한테 뭐 준 거야? 얘 주지? 그럼 얘 주면 나한테 뭐 준 거야? 얘 준 거지? 그럼 나한테 뭐 하는 줘? 얘를 주지? 내가 최저점에서 속력으로 얼마로 집어던지면 얘가 몇 미터까지 올라갈지 난 알아. 최고점에서 얘를 떨어뜨리면 최고점에서 얘를 떨어뜨리면 나한테 뭐 알려준 거야? 얘 알려준 거지? 그럼 나 뭐 알아? 얘 알지? 그럼 난 뭐 알아? 얘 알지? 그럼 난 뭐 알아? 요 알지? 그래서 나는 어느 지점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바닥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알아. 그럼 바닥면에서 뭘 알아? 속도를 아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킥은 바로 뭐야? 외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데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 최저점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됐어요? 다시 할게. 이제 이런 거 책이 없어. 잘 들어.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 최고점 mgh. 됐어요? mgh. 최고점. 됐어? 과. 됐니? 또 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요거 뭐야? 최저점. 최저점. 과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야. 됐니? 같은 거야. 끝. 이렇게. 알겠니?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모든 문제는. 그러니 우리는 계산을 잘 안 해. 잘 봐. 선생님이 계산을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해봐.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어떻게 푸나 봐봐. 여기 물체가 있어. 됐니? 한번 해볼게. 전체 높이는 10m. 됐니? 여기 4m. 4m. 중학교 수준에서 제일 높은 문제인데 우리한테도 많이 써먹는 문제야. 우리도 이 정도 써먹어야 돼. 우리도 기본요. 됐어? 저 4m를 지나는 순간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이야? 이렇게 써먹는 거야. 4m를 지나는 지점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몇 대 몇이야? 6대 4. 계산 안 해. 왜 안 하는지 봐. 자, 봐. 얘를 써먹는 거야. 자, 봐. 얘가 뭐야? 역학적 에너지지.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점의 무슨 에너지랑 같아야 돼? 위치 에너지랑 같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지. 잘 봐.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잘 봐. 이제 센스로 푸는 거야. 센스로.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겠지.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인데 mgh인데 이 m은 변할 수 없는 상수야. 질량이잖아. 그 새끼 오르락내락 하면서 질량 변할 리 없잖아. 됐어요? 그러면 g도 그 중력 상수 g 9.8 내지는 10으로 할 거 아니야. 안 변해. 곧 역학적 에너지란 최고점의 높이에 비례해. 그래서 이 문제의 역학적 에너지는 10이야. 이 문제의 역학적 에너지는 10으로 볼 수 있다고. 근데 여기를 지날 때 됐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B는 얼마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B가 있어야 되겠지. 얘는 역학적 에너지야.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지금 높이 10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것도 센스잖아.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모르겠지만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mgh잖아.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뭐에 비례해? 높이에 비례하지. 그럼 요 m 아까 비례한다 그랬지? 안 곱해도 된다 그랬지? 그럼 높이가 얼마야? 4네. 그럼 높이가 4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높이에 비례했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높이 4 값을 가지니까 저 운동 에너지 얼마 값을 가져야 돼? 높이 6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는 얼마야? 4대 6이야. 됐어요?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 거야. 이런 거 졸라 쉬운 거야. 됐니? 여기야. 4m지? 자, 갑니다. 여기야. 됐어요? 8m야. 됐어요? 여기야. 요 A점과 B점의 제일 어려운 문제야. 가장 하이 레벨의 문제야, 저게. A점과 B점의 속도비는 몇 대 몇이야? 그럼 또 시작한다고 해야 돼. 알겠니? 운동에너지 B는 몇 대 몇이야? 암산으로 해. 몇 대 몇이야? 2대 6대 루트 값이야. 루트 2대 6대. 루트 2대 루트 6이야. 루트가 발음이 안 되네. 루트. 이상해? 루트. 괜찮지? 루트 2대 루트 6이야. 그거 그냥 보는 거야. 제가 친구들이 막 졸라 풀고 있잖아. 그럼 쓱 지나가다 루트 2대 루트 6 하는 거야. 알겠니? 왜? 그냥 삐리 그래 그러고 가는 거야. 계산해줘. 아니야 나 계산은 못하는데 왠지 루트 2하고 루트 6이 땡기네.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왜 그래? 이 문제는 가치가 없지. 계산할 가치가 없어. 앞으로는 다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아는 사람 눈에는. 그래서 수능 킬러 문제도 우리는 눈으로 풀어. 누구는 연습장 한 장 펴놓고 막 계산할 때 됐죠? 속도비 몇 대 몇이야? 할까? 어차피 이 문제를 내가 아까 변형을 안 했으니까 전체 최고 높이가 10이니까 이 최고 높이가 1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10이야 이 문제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10이면 운동 에너지는 모르겠지만 위치 에너지는 mghg. 역학적 에너지가 mg 약분 때리고 최고 h였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아, 얘 약분 때리고 얼마야? 위치 에너지가 높이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10이면 여기에 전체 8이 위치 에너지고 여기에 4가 위치 에너지야. 됐니? 4가 위치 에너지라고. 그럼 위치 에너지가 8대 4야. 됐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합쳐서 10 나와야 되니까 얘 운동 에너지는 2일 거고 얘는 운동 에너지가 6이겠지. 근데 운동 에너지 비를 묻지 않아. 시험에서는. 운동 에너지 비를 구하면 다 쉬우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봐? 속도비를 묻지. 근데 운동 에너지 비를 주면 속도비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운동 에너지 다시 쓰자. 운동 에너지 비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지. 근데 얘네들 비가 2대 6이지. 그럼 어차피 뭐로 곱해요? 어차피 똑같이 곱해질 건데. 그러니까 뭐만 곱하면 돼? 속도만 넣어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어때? 속도는 제곱의 비라니까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지. 루트 2대 루트 6. 끝났잖아. 이게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인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자, 외워. 뭐 벌써 다 외웠겠지, 이 정도는. 벌써 다 외웠지, 이 정도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면 됐어요?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는 최저점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야.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 최저점의 운동 에너지, 그 새끼 곧 역학적 에너지. 됐어요? 외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건 초보자들이 나는 거야. 초보자들만. 하다 걸리면 뒤지겠지.
뭐 뒤지진 않는데 뭐 해도 돼. 뭐로 가도 되는데 좀 편한 게 있으니까 편한 거대로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문장이 그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고, 올라가면서 다시 잘못한 것 같은데,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는 거고,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이걸 그래프로 그린 거지. 이 두 개를 더하면 요 면적과 같으니까 항상 어느 지점에서 같다는 걸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이 문제가 되겠지. 이 문제가 되는 거야. 봐라.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이렇게 주는 거야. 5점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지되어 있는 거야. 여기 정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줄 거란 말이야. H로 주든가 뭐 10으로 주든가. 됐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풀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아마 8m고요. 맨날 나오는 게 이게 6m야. 얘가 2m야. 여기 최고점이, 최저점이 요거 아니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높이가. 여기서부터 높이를 여기서부터 쟀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뭐 나오겠어? H1점과 H2점에서 설마 이런 건 안 내겠죠? 운동에너지 B는 몇 대 몇이야? 이런 거. 그럼 0.1초 안에 풀어야 돼. 운동에너지 B는 몇 대 몇이야? 여기 합쳐서 뭐가 돼야 돼? 이게 높이지? 위치에너지 값이지. 이게 높이지? 최고점의 높이가 돼야 되겠지. 그럼 최고점의 높이가 곧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10. 높이 10이 역학적 에너지야.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8이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겠어? 2. 얘는 운동 에너지 얼마야? 4.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B는 몇 대 몇이야? 1대 2. 그럼 속도 B는 몇 대 몇이야? 루트 2 대 루트 4.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워 볼까? 됐니? 요 지점의 속도는 됐니? 됐어? 얼마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됐어? 요 지점의 속도는 얼마 물어보겠어? 이건 문자로 내면 어쩔 수 없이 식을 써야 되겠지. 가치가 없어. 왜? 최고점이 쟤잖아. 아, M, G, H 최고점이 저거. 그럼 요 지점이 뭐랑 같아야 돼? 운동에너지랑 같아야 되겠지. 왜 가치가 없는지 봐. 2분의 1 mv 제곱. 질량 안 줘도 되지. 됐어요? 그럼 넘기면 2GH가 돼야 되겠지. 넘기면 루트가 돼야 되겠지. 루트 2GH. 이거 루트 2GH. 알겠습니까? 그 대신 뭘 주면, 저거 아예 숫자로 주면 이게 10이야. 8이네? 그럼 맨날 묻는 게 이거지. 여기하고 요 지점에 무슨 비? 속도 B는, 운동에너지 B는, 뭐 속도 B 얼마야? 얘는 운동에너지 2, 얘는 운동에너지 10, 속도 B는 루트 2 대 루트 10.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는 문제는 어때? 겁나 쉬운 거야. 계산 안 해. 안 했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 하는 건 할 것 같지 왜? 할 것 같은데. 탄상은 오늘 못해. 탄상 못하고. 봐봐. 이런 문제야. 페이지 82페이지야.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는데? 이거 몇 명 봐야 되는데? 힘들지? 앉아서 영상 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서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앉아서도 안 보지? 누워서 막 소파에서 막 침대에서 얼마나 힘들어? 네 맘 알아. 힘드니까 그냥 계속 갈게. 알겠어요? 왜 비울어? 얼마나 힘들겠어? 영상 보는데 계속 가야지. 됐어요? 표정이 왜 그래? 하던 거 조금만 더 할게. 맞아, 끊기가 좀 그래서 그래. 됐어? 나도 힘들어. 알겠어? 선생님 오늘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가자. 이런 문제는 너무 기초적인 거지. 아까 내가 안 읽었네. 쏘리 문제야. 문제 봐. 수평면 P에서 정지되어 있던 2kg의 물체의 수평면 20N의 일정한 힘을 가해서 수평면에서 Q를 지나는 순간 힘을 제거했다. 자, 봐. 이런 문제야. 됐니? 다 이런 문제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지.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내가 20N의 힘을 5m까지 준 거래. 그러니까 내가 20N의 힘을 5N까지 줬으니까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뭐야 돼? 한 일에 관한 거지. 그래 내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잡아 당겼어. 그러면 누가 일을 했어? 사람이 일을 했겠지. 20N의 힘으로 몇 미터? 5m. 그래서 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얼마? 20N의 힘으로 5m 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몇 줄의 일을 해준 거야? 그렇지, 100줄의 일을 해준 거야. 근데 얘가 처음에 뭐 돼 있었다 그랬었냐면 문제상에서 정지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돼 있다는 건 이 새끼 운동에너지 몇 줄 있었어? 0줄 있었겠지, 0줄. 근데 내가 몇 줄의 일을 해줬어? 100줄을 해줬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몇 줄의 일을 갖고 있는 거야? 100줄의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수평면에서 내가 일을 해줬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지. 그러니까 100줄의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때 이 점에서 속도를 구하래? 아니, 속도 구하면 되지. 그랬더니 얼마 해야 돼? 속도는 2분의 1, 질량이 얼마야? 2, 속도를 몰라. 근데 운동 에너지 얼마? 100줄. 뭐 이런 거 뭐 설마 구하라 그러겠어? 됐어요?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루트 100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근데 이제 봐라. 여기서부터 이제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야.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왜 동그라미를 그리냐?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외부로부터 힘이 없어. 딱 놔버린 거야. 알겠니? 분명히 지문상에서 여기서 어딨냐? Q를 지나는 순간 힘을 제거하고 물체는 경사면 최고 R점까지 올라갔대.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점에서 힘을 딱 제거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지가 가는 거지. 뭘로 가는 거야? 중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중력의 운동 방향이 나의 운동 방향과 서로 반대겠지.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되는데 그 중력이 무슨 한 일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한 일이 돼야 되겠지. 나는 올라가는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100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이 얼마야? 정지됐으니까 0줄이 돼야 되겠지. 무슨 에너지가 0줄이 돼야 돼?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0줄 돼야 되겠지. 최고점에서 뭐 한 거야? 정지된 거지. 그러면서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최저점, 여기는 최고점. 그럼 최저점의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고 이 100줄은 이 운동에서 Q점에서부터 R점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그 역학적 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100줄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100줄.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100줄. 얘는 어느 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 나와야 돼? 100줄 나와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최고점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지 뭐. 여기서 100줄 나오려면 H를 직접 구하라 해서 얘는 구하면 되겠네. mg H는 100 나오면 되겠죠. 됐어요? 몇 미터 올라가면 되겠어? 5m 올라가겠네. 쟤는 5m 올라갈 거야, 5m. 5m 올라갈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할게. 이런 문제도 할게. 이제 지금부터 봐. 자, 이제는 이제 센스로 가는 거야. 그 이제 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잘 봐야 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배워, 지금. 언제 배웠어? 옛날에 한번 배웠지? 뭐 있어? 알짜임 계산해가지고 얘 가속도 구하고 얘 속도 구하고 뭐 이런 거 했지? 거기다 한 번 더 넣는 거야, 이제. 근데 문제가 겁나 쉬워. 어마무시하게 쉬워. 계산하면 어려워. 근데 우리는 눈으로 해, 눈으로. 쪽팔리니까 눈으로! 알겠니? 근데 어떻게 눈으로 하는지 봐. 개를 이뤘다 그랬어. 개를 이뤘어. 개를 이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개를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건 책에 설명이 없어. 개를 이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물체가 2개 이상의 물체가 묶여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개를 이루든 물체가 2개가 되든 물체가 3개가 되든 개를 이루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안 돼? 돼.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만 보존이 안 돼? 외부의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만 반응이 안 되는 거야. 2새끼가 있든 3새끼가 있든 그건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보존되는. 그럼 다시 보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제 다르게 설명해 볼게, 내가. 아까 거하고 다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경우 이제 짜자, 운동 에너지 K 플러스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야. 그럼 얘가 보존이 된다면 이 값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 값이 변화가 없다면 항상, 잘 봐. 얘가 항상, 얘가 항상 감소됐어.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돼야 되겠지. 그래야 보존이 되는 거야. 보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봐라. 무슨 얘기하냐면
개를 이루면 이건 한 덩어리일 때 이 얘기잖아. 그럼 개를 이루면 두 덩어리잖아. 그럼 두 덩어리라고 하면 되지. 즉 뭐가 돼야 돼? 저 A 봐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합치면 똑같아야 돼. 즉 얘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 운동 에너지 플러스 얘의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얘의 운동 에너지 이거 써도 되냐? 운동 에너지 K와 얘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을 더하면 어때야 된다고? 똑같다고. 다시 할게.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언니인데 왜 지문이 이건가? 맞네. 이 지문이 이거야. 나 봐. 너무 쉬운 문제야. 그냥 봐. 근데 설명을 들으면 쉬워. 아주 쉬운 거야. 봐봐. 해볼게 내가. 잘 봐. 이게 아주 쉬운 거야. 아주 쉬운 거야.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간다. A를 수평면에서 P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Q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A가 Q점을 지나가는 순간 B의 속력은 V였고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이거 잘 봐. 중력,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됐어요? 다시.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야.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 기억해놔. 나 이거 가야 돼서.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래. 됐습니까? 자, 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자, 봐봐. 이 물체 운동은 P점에서 잘 따라와야 돼. P점에서 손을 놔서 Q점까지 갑니다. 그때 얘네들의 운동의 에너지 변화를 쓸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네들의 에너지 변화를 쓰라는 말이야. 자, 갑니다. 얘 떨어지지? 자, 얘는 어떤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 위치 에너지 증가 감소. 그렇지, 위치 에너지. B라고 쓸게. B에 됐니? B에 포텐셜 에너지 뭐? 감소. 됐습니까? 자, B에 운동 에너지 증가 감소. B에 운동 에너지 증가 감소. 증가. 왜? 위에 있던 새끼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에너지 K,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감소. 증가. 됐어요? 자, 이제 할게. 얘 A는 어떻게 돼야 돼? P점에서 났지. Q점까지 가면서 얘는 수평면을 달려가지. 위치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위치 에너지 변화 없지? 근데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뭐라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 그래, 뭘 고민하냐. 운동 에너지 증가. 이것만 쓸 줄 알면 돼. 그럼 유치원생들도 풀어. 알겠니? 됐어? 왜 이것만 쓸 줄 알면 돼? 왜 이것만 쓸 줄 알면 돼? 왜 이것만 쓸 줄 알면 돼? 에너지는 다 보존되니까 감소한 양의 총합과 증가한 양의 총합은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보존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애들은 막 이런 걸 계산한단 말이야. 계산을 왜 하니? 창피하게. 증가한 거 몇 개? 하나, 두 개. 됐습니까? 감소한 거 몇 개? 하나.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물체는 두 개인데 운동 변화량은 세 개네. 에너지 변화량은 세 개네. 즉 B의 포텐셜 에너지 B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더하면 같아야 되잖아. 됐어요? 근데 아까 지문이 뭐라고 돼 있었는지 자 갔다 올게.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래. 됐어? 그러니까 얘의 감소량은 얘의 감소량은 A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라고? 2배래. 그럼 얘가 몇 대 몇? 2는 1대 얘 얼마? 1. 알겠니? 1대 1. 설마 이걸 모르는 거 아니겠지? 됐죠? 그럼 지금 질문이 뭔지 아니? 내가 질문 안 읽고 왔는데 A하고 B는 질량이 몇 대 몇이게? 라는 거야. A하고 B는 질량이 몇 대 몇이게? 라는 거야. 질량 몇 대 몇? 1대 1.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잘 봐. 운동 에너지가 1대 1이지. 근데 이 새끼들은 개로 묶여 있어. 묶여 있다고. 얘네들은 뭐가 같아? 속력이 같잖아. 속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도 같대. 그럼 질량도 같아야 되겠지?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얘네들은 묶여 있으니까 속력이 같다. 근데 운동 에너지가 1대 1이래. 됐습니까? 그러면 질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내가 무슨 산수 했니? 안 했지? 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은 계산을 안 해. 알겠니? 계산을 안 한다니까? 됐어요? 이게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고난도 문제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이게 1대 1이니까 그러는데 선생님 봐. 학교 선생님이 얘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의 3배래. 뭐 3배라고 하든가. 너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너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3배 됐지 뭘. 뭐 하겠니? 됐습니까? 선생님 공식 쓰는 거 없지? 그럼 얘는 뭐야? 이겠네. 그럼 얘하고 운동 에너지 비가 1대 2여야 되겠지? 근데 묶여 있지? 속력이 같지? 그러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 알겠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와도 눈으로 푸는 거야.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게 수능 킬러 문항으로 나오거든. 그럼 눈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런 이제 킬러 문항은 여러분들 내신에서 내진 않아. 알겠죠? 자, 봐. 이제 가장 하이 레벨이야. 얘야. 얘가 가장 하이 레벨의 문제야. 얘가 가장 하이 레벨의 문제야. 됐어요? 양쪽에서 이제 매달았어요. 양쪽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양쪽에서 매달았다. 그래서 봐라.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물체의 높이차가 H가 되도록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켰다. 나는 가에서 잡고 있던 A를 가만히 놓은 후 AB의 높이차가 3H가 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 B의 질량은 얘네들은 질량을 주네요. M과 EM입니다. 나에서 B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네. 뭐 속력 좀 구해달래. 됐어요? 나에서 B의 속력을 구하래. 뭐 B의 속력을 구하든 A의 속력을 구하든 그건 상관없어. 왜 A의 속력을 구하든 B의 속력을 구하든 상관없겠어. 이 문제는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직접 나한테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뭐 어렵진 않아. 됐습니까? 첫 번째, A의 속력을 구하든 B의 속력을 구하든 그건 상관없어. 왜 그러겠어? 그렇지. 두 개가 묶여 있는데 누구 걸 구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 알겠니? 누구 걸 구하든 무슨 상관이 없겠지? 두 개가 묶여서 개를 이루니까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내려간 것 뿐이지. 됐어요? 속력이 다를 수가 없죠. 두 번째, 얘는 아까 내가 안 읽었나? 중력 가속도는 G로 하고요. 실의 질량 모든 마찰과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대. 저 말 뜻은 무슨 뜻이야? 이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됩니다. 라는 걸 써준 거지. 됐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보존되네? 그러면 너무 쉬워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전체 총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과 전체 총 증가한 에너지의 총량과 감소한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해볼까요?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 봐. 일단 속력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는지 봐봐. 이건 좀 재밌어. 재밌다고. 왜 재밌는지 봐. 됐어? 이런 문제는 계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문제가 쉽다고.
됐니? 잘 봐. 얘 있지? B부터 할게. 내려와. 내려온다고.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에너지 변화를 가져? 위치 에너지. 뭐라고? 아, 위치 에너지. 아, 하려면 빨리 하든가, 하려면 말든가. 빨리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내가 할게. 됐니? 바빠서 그래. 기다려줄 수가 없어.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뭘 고민해. 위치 에너지가 감소. 뭘 고민하고 있어. 그치? 고민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 감소 B 쓸게. 예, B. 떨어지지. 떨어지는 새끼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가 증가, 속도가 빨라져.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얘 뭐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 K. 뭐 돼야 돼? 운동 에너지 K. B. 아우씨, 증가. 그렇게 이걸 못 쓰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A 것도 써봐. A 거 올라간다. 뭐 증가? 얘 위치 에너지 증가. 됐습니까? 뭐 증가? 얘 운동 에너지 K. 이거 A였나? A 증가. 이렇게 되겠죠. 끝. 됐어요? 이것만을 쓸 줄 알면 답은 어떤 걸 물어봐도 다 구할 수 있어. 알겠죠? 어떤 걸 구해도 다 구할 수 있죠? 이거 쓰는 게 어렵진 않죠? 이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돼. 난 이거 안 되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됐니? 떨어지는 새끼, 운동 에너지 증가, 위치 에너지 감소, 올라가는 새끼, 위치 에너지 증가인데 정지됐다가 올라가니까 속도가 빨라져. 얘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 새끼는 위치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야. 그러면 보니까 봐. 감소하는 건 하나인데 세 개가 증가하네? 바로 그 지점이지. 다시. 감소하는 건 하나인데 증가한 게 세 개지? 그러면 된 거야. 이걸 어렵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제 봐라. 설명해 줄게. 자, 이제 썼다. 그러니까 봐야. 증가된 건 하나밖에 없어. 누구? 위치 에너지. 누구 거? B 거. 감소. 됐니? 자, 증가한 거 간다. 증가하는 거 가는 거지? 그럼 증가하는 거 누구 거? A의 위치 에너지. 됐어요? 자, 봐. 이걸 쉽게 설명한다 그랬지, 내가? 왜 쉽게 설명이 가능해?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뭐야? 속도가 같아. 그러니까 속도가 같으니까 얘 운동 에너지도 증가, 얘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 결국에 쓰려면 이렇게 쓰겠지. 2분의 1 MA의 속도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 B거 제곱 B거의 제곱.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고 얘가 증가량이지. 근데 묶여 있으니까 어차피 얘가 같을 거 아니야. 2분의 1 상수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질량만 뭐 하면 되겠어? 더해버리면 되겠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질량이 2M이고 이건 M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3M짜리라고 쓰면 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냥 한 덩어리로 써서 운동 에너지 증가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제 질량이 얼마야? 그냥 3M 그러면 되겠지 뭘. 됐습니까? 그럼 문제 다 풀었잖아. 됐어요? 뭘 다 풀었다는 거야, 자꾸. 이제 속으로 오지. 해놓지도 않고 다 풀었대. 다 풀었다니까. 왜 그래? 잘 봐. 도르래에서 묶여있는 애의 특징을 봐야지. 얘가 여기서 5m 내려가면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5m 올라가지. 됐니? 얘가 3m 내려가면 얘는 3m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얘가 내려온 게 이건 좀 이따 계산하자. 얘가 내려온 게 이건 3m 아니야. 얘네들의 차이가 3m지. 얘가 만약에 내려온 게 3m면 저 새끼는 올라간 게 3m일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결국에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와 증가된 포텐셜 에너지의 높이는 어때야 돼? 같은 거지. 그럼 질량 B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다르겠지? 그러니까 얘 질량이 2M이고 얘는 질량이 M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질량이 2M이고 얘는 질량이 M이지? 그러면 나한테 뭘 알려준 거야? 아, 얘하고 얘하고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아? 2대 1이라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의 B가 2대 1이라고. 얘네들의 B가 2대 1.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힘들어. 다시. 됐어? 다시 할게. 지금 요게 감소된 B의 포텐셜 에너지잖아. 근데 얘가 증가된 A의 포텐셜 에너지잖아. 그런데 이 감소된 포텐셜 써줄까? 얘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질량이 2m. 그 다음에 요거 아니라 그래서 얘가 H만큼 변했다면 증가된 포텐셜 에너지 얘도 2분의 1 m. 얘가 H만큼 변하면 얘도 H만큼 변하잖아. 이렇게. 알겠니? 근데 얘 2분의 1과 얘 아이고 쏘리 2분의 1하고 H가 같으니까 2분의 1하고 H가 같으니까 얘네들의 에너지 B가 결국에 이 질량 B가 질량 B가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B가 된다는 말이잖아.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B가 그럼 위치 에너지 B가 얼마야? 니네가 2대 1이라는 걸 알겠냐라는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전체 증가량의 총합이 얼마면 돼? 1이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직접 나보러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어때요? 같지?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 그럼 얘 운동 에너지, 얘 포텐셜 에너지가 나는 그냥 H로 썼다. 이 문제 안 풀었어 아직? 요게 만약에 H만큼 올라갔다면 얘가 H만큼 올라갔다면 얘가 올라간 거리는 2분의 1 되니 얼마? M H만큼 올라갔다면 여기서 속도만 조심하면 되겠지. 같지? 근데 내가 이거 아까 운동 에너지를 얼마로 잡았어? 원래는 두 덩어리인데 어차피 질량이 묶여 있는 거니까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를 쓸 때 조심할 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조심해. 쏘리. 얘는 위치 에너지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mg 라지 h겠지. 근데 얘는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질량이 3m만이야. 여기에 3m만 조심하라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질량이 3m이겠지 얘는. 왜 3m인지 알겠어? 질량이? 됐어? 이거 왜 3m인지 알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정석적으로 풀면 이것도 또 산수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럼 다 됐잖아. 됐습니까? 그럼 속도 구해지지. 내 말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면 제일 고난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다가도 함정을 하나 더 판 거고 이 문제는 여기다 함정을 하나 더 넣은 거고 쉽게 풀까 봐 애들이. 왜냐면 지금 얘네들 높이 차이가 H지. 반응 끝나고 나니까 얼마야 높이 차이가? 3H 났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함정을 판 거고 지금 이제 선생님은 그걸 무시하고 해보자고. 알겠니? 그걸 무시하고 됐니? 다시 할게. 무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건 공식을 막 넣어서 그렇게 계산 안 한다는 뜻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선생님 말은. 됐니? 다시 해볼게. 얘네들이 같은 높이에 있는 걸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너희들 지금 요번 함정이 하나 있으니까. 같은 높이에 얘가 m이 있고 얘가 2m이 있다 치자. 같은 높이에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요 같은 높이에서 일단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 라지 H만큼 B가 떨어졌다 치자고. 그럼 얘가 B가 라지 H만큼 떨어졌으면 A는 라지 H만큼 올라갔겠지. 라지 H만큼 올라갔겠지. 됐어? 문제를 잠깐 쉽게 바꾼 거야. 그랬더니 이때 뭘 구해도 돼. 근데 여기서 이 문제처럼 어차피 질량비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질량비 문제를 물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 요 스몰 a의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잖아. 지금 스몰 a의 속도는. 알겠니? 근데 이 스몰 a의 속도? a의 속도는 얼마냐고. 이건 a의 속도를 묻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어차피 두세 개가 묶여 있으니까 뭐야? a, b의 속도는 뭐 할 거야? 같을 거라는 거지. 그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정석대로 하면 졸라 복잡하단 말이야. 여기서 뭐 구하고. 그럼 미친 짓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있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전체 증가한 에너지의 총합과 전체 감소한 에너지의 총합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걸 먼저 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써보면 이 B라는 놈은 떨어지니까
B의 무슨 에너지? 여기다 그냥 쓸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인데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증가야. 근데 얘는 올라가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얘는 운동 에너지 K도 증가하더라. 이렇게 썼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만 증가하고 됐니? 소리? 하나만 감소하고 세 개가 증가했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감소된 전체 총에너지의 양과 증가한 에너지의 총에너지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 산수로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한번 생략을 안 하고 지금 써볼게. 생략을 안 하고 써보면 얘가 감소했잖아.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A 거 됐니?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 거 증가량. 그 다음에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써야 정석적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합칠 수 있다고. 왜 합칠 수 있냐고. 얘 운동 에너지하고 얘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합쳐져 안 합쳐져? 합쳐진단 말이야. 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저 새끼 2분의 1 같을 거고 상수로 얘네들 실로 묶여있으니까 뭣도 같을 거고 속력도 같을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굳이 뭐 하고 있어. 합쳐서 내가 질량 하나로 정리하겠다고. 그래야 산수가 훨씬 더 쉬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걸 넣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왜 넣는 건 바보 같은 짓이냐면 아까 했지. 얘가 H만큼 떨어지면 얘는 H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인데 이 새끼는 H만큼 증가할 거고 이 새끼는 H만큼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량, 감소량은 이 H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 그럼 상수인 G도 결정할 수 없잖아.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 질량만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이 새끼는 질량이 2m이고 얘는 질량이 m이니까. 그러니까 에이 문제가 그러면 너 질량이 얼마야? 2m이니까 너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2면 너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1이 되는 거라고.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얘네들의 합칠 필요도 없는 게 얘네들 묶여있다 그랬으니까 얘네들 값을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그냥 2분의 1 질량이 3개니까 3m V의 제곱이 얘 값에 해당한다고. 요 값에 해당한다고. 1의 값에. 근데 이 문제는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구하라는 소리 아니야. 이걸 어디서 구해오냐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왜냐면 얘가 1인데 얘도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으면 되겠지. 이 값과 이 값을 같게 식을 쓰자고. 이 값이 얼마냐고? mg 라지 h만큼 올라간 거잖아. 이 값이. 그럼 여기 뭐 질량을 지워버리면 되지 뭐. 요거 넘기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이니까 넘어가면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 GH가 V의 제곱 되겠지. 넘기면 루트 될 거고. 이건 산수고. 난 너희들한테 산수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막 역학적인 에너지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야. 딱 보란 말이야. 개를 2개, 이건 2개짜리지.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니네 뭐 수능에서 킬로그램 안 풀겠지만 킬로그램에서 저게 3개짜리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산수가 겁나 많아져. 우리 옛날에 배운 대로 하면 이쪽에서 배우는 중력 mg 마이너스 이쪽에서 마이너스 mg. 근데 물체가 하나 더 달려 있어. 그러면 mg 마이너스. 그래갖고 애들 막 이상한 나라에서 막 풀면 진짜 푸는 애들 봤는데 A4에다가 반장 이상 식을 쓰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뭐 이 정도 남산 되나? 안 되면 쓰시고. 많이 써봐야 2줄 안에서 끝난단 말이야. 많이 쓰면 3줄.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쉽다. 어떻게? 어떤 새끼 증가했는지 어떤 새끼 감소했는지 그거 찾기야, 결국에. 왜냐면 보존되잖아. 그러니까 나랑 얘랑 둘이 있어. 그럼 둘이 있으면 쉽단 말이야. 왜? 내가 감소한 거와 얘가 증가한 거 같을 테니까. 나하고 너하고 관계야. 근데 우리 셋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두 놈이 감소하면 한 놈은 증가했겠네? 그럼 내가 증가한 건 너네 감소한 거 같겠지. 네 놈이 있어. 똑같은 거야. 너 뭐 증가했어? 나 뭐 감소했는데? 증가한 에너지 총합과 감소한 에너지 총합 같다고 뭐 짐을 싸냐?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또 어때?
여기다가 또 하나의 트릭을 집어넣은 거지. 뭔 트릭을 집어넣은 거야? 높이 차이가 h였지.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높이 차가 3h가 났대. 그럼 얘네들은 높이를 얼마씩 움직인 거야? 설마 h씩 움직이면 3h가 더 와? 얘 h 올라가면 얘는 h 내려갈 건데 그러면 h 차이 나야지. 그치? 얼마씩 올라야 돼? 2h씩 올라가야지. 얘가 2h 올라가고 얘가 2h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4h가 차이 나야 되는 거야. 어떤 면에 있다면 같은 면에 있었다면 4h가 차이 나겠지. 근데 가운데 얼마 있었어? 1h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전체 4h에서 얼마야? h를 빼면 3h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새끼 올라간 게 얼마야? 2h가 돼야 되겠지. 내려온 게 얼마가 돼야 돼? 2h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옮긴 건 얼마야? 2h. 여기서 라지 h에서 뭘로 바꿔주면 답이 나와버려? 2h로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알겠니? 그 정도 하나 트릭을 긋는. 이거 생각보다 이 트릭에 많이 걸려들어. 알겠니? 그러니까 트릭을 하나 더 집어넣어 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좀 더 들어갈 거야. 지금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 탄성력 아직 안 배웠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하면 우리가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은 안 풀어오셔도 되고요.